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물어봐줘. 주식은 언제 사요? 근데 그분의 답이 명언이에요. 쉽게 돈 벌 때 사. 그냥 다 오를 때. 이광수 위원님과 함께하는 아파트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마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아까 위원님 소개해드리면서 주기적으로 이 광순의 복덕방이라는 연재 리포트 발간하고 계시다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메일로 신청만 하면 무료로 배포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광순의 복덕방 혹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저는 뭐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네. 전부 다 전문가예요. 다 한 가닥씩 하십니다. 맞아요. 집 앉으면 야, 집 내린다니까. 그렇죠. 팔아. 뭐 그리고 이러고. 막 그 뭐 동네 전문가도 맞아요. 계시고 네. 또 워낙 많은 또 중개업 사장님들 맞아요. 계시니까 맞아요.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네. 진짜로 중요한 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최대한 쉽게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네.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종의 그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제가 더 쉽고 네. 중요한 걸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네. 또 하나 뭐냐면 이 광순의 복덕방에서 네.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얼마나 좋으신가요?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갑자기 막 궁금해지네요. 아니 한 네. 2달 됐는데 2달 좀 넘었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아마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들 좀 구독하고 계신다고 하셨다고 또 좀 하셨네요. 네. 자, 저희도 구독하면 좀 부동산 시장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될까요? 계속 구독을 하면.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거기다 네. 여러분의 할 일들을 그러니까 단순히 네. 알려드리는 게 시킵니다. 위원님께서 참 능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도 하시면서 또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근데 전 네. 지식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능동적이어야 자기 게 맞아요. 되거든요. 가만 듣고 있으면 네. 그때만 고개 끄덕이는데 이렇게 질문도 하고 또 네. 자기가 노력해서 공부도 하고 이래야 진짜 맞아요. 지식이고 중요한 걸 네. 얻게 되거든요. 최근에 네. 워낙 뭐 아파트도 그렇지만 워낙 좋은 정보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경제나 투자에 이제 정보는 넘쳐나요. 맞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주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내 집 마련하고 수도권에서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말을 하세요. 아, 미국의 기준금리 어떻고 막 인플레이션 중요하죠. 근데 중요성 차원에서 그거는요 네. 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자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우리 레포트나 아니면 뭐 광순의 복덕방을 통해서 네. 제가 계속 하는 게 지식을 여러분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많이 뭐 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도 조사해 보라고 하기도 네. 하고. 근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몇 번 분들은 이제 숙제도 해서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최근에 광순의 복덕방 4호에 위원님께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포인트로 전세를 꼽아주셨어요. 올해를 포함해서 한 향후 2, 3년간의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전세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움직인다고 판단하고 계신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값이 움직일 때는 수요와 공급이 움직이죠. 네.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 집값은 오를 테고 네. 수요가 줄어들면 집값은 빠지겠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공급이에요. 근데 이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네. 매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얼마나 내놓는가, 네. 싼 가격에, 혹은 뭐냐면 나는 집값의 상승 기대감이 높아서 매물의 양을 줄이거나 네. 호가를 높이면 집값이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집값을 결정하는데 2023년 올해부터 네. 향후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는 이 매물의 양이 될 거예요. 매물의 양이요. 네. 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특히 지난해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강남 3구의 송파, 강동구를 포함해서 이런 지역의 집값 하락이 컸던 아파트를 조사해봤더니 네. 막 30%씩 빠지거든요. 최고점 대비해서. 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전세 가격 하락이었어요.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네. 못 버티고 집을 싼 가격에 내놓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집을 투자로 사놨는데 전세를 끼고 사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집을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죠. 그래서 향후로 집값을 결정할 때 매물의 양이 될 건데 매물의 결정과 그 호가를 결정하는 건 네. 결국엔 전세 가격이 될 거라고 제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네. 이 4호에서는 전세런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 뱅크런 할 때 그런. 네, 의미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냥 그 돈 안 주고 그냥 쓰시더라고. 꼭 출처를 밝혀주시기 네, 바랍니다. 제가 만든 네. 단어입니다. 네. 이광수 위원님 네. 거니까 출처를 밝혀주세요. 네. 근데 그런 네. 차원에서는 그 전세가 어쨌든 중요한 네. 위치를 차지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또 부동산 이슈를 다 뜨겁게 달궜던 게 전세 사기였잖아요. 네. 지난 23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에 보증사고가 역대 최대치였고 전세는 사실 한국 고유의 특수한 부동산 제도니까 보호장치도 분명 필요할 테고 근데 전세를 사시는 분들 집주인한테 뭐 등기부 등록 확인하고 그리고 확정일자 받고 요거 말고는 사실 뭐 뚜렷하게 더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가 좀 발생을 하니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개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일단 이유는 뭔지 이런 일이 발생한 좀 궁금합니다. 일단 핵심은 뭐 단기적인 이슈 말고 구조적으로 한국의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 네. 전세를 이용해서 누군가 그 투자를 한다거나 네.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임대인 분들이 네. 은행에 그대로 넣어놓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또 집을 산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자기가 뭐 사업자금을 네. 쓴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산다거나 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구조적으로 이런 어떤 임차인과 임대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임차인들은 돈을 맡기면서 일단 의무가 넘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큰 돈을 맡긴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임대인들은 그 큰 돈을 갖고 있는데도 아무런 의무가 없었어요. 권리만 있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심지어 임대차 보험도요, 네. 임차인이 들어. 빌린 사람이. 예. 예.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향후로 좀 구조적으로 전세제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네. 임대인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임대인들의 의무를 좀 의무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과도하게 전세금을 높게 받으면 일부 금액을 예를 들어서 신탁해 놓는다든지 의무적으로 네. 아니면 보험도 임대인들이 지금 임대사업자들은 보험이 들긴 해요. 근데 네. 개인 임대 하는 사람들은 안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무화시켜서 임대인들의 의무를 좀 네.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밌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받지만 네. 이게 일종의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반대로 임차인들은 큰 돈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안 받으면서 그걸 사용하는 거고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제도가 없어질 수는 네. 없는데 그거를 이제 권리를 사용하시니까 의무도 져라. 근데 최근의 상황은 그 권리만 사서 그게 내 돈이라고 다 써버리고 뭐 그걸 사업비로 쓰니까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긴 건데 네. 저는 임대인들의 의무를 좀 강화할 필요. 이러면 이제 임대인들이 저한테 화낼지 모르겠는데 네. 권리가 있는 곳에 의무가 있는 그렇죠. 것처럼 네. 임대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좀 뭔가 이 빈틈을 메울 정책이 필요하겠네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전세하면 또 갭 투자랑 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실제로 이번에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가장 갭 투자가 있었고 임대인 부채 비율을 봤더니 80% 이상이 깡통 주택도 강서구가 제일 많았다고 하는데 갭 투자도 사실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 거예요. 뭐 적은 돈으로 부담 없이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가 아마 전세 제도가 있는 한 계속될 것 같은데요. 갭 투자할 때 주의점이나 또 갭 투자 말고 경매나 금매 이것도 진짜 괜찮아 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좀 조언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네. 갭 투자를 제가 갭 투자분들한테 조언을 막 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약간 근데 강요하지 않으시는 근데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래요. 아, 근데 현실적으로 네. 갭 투자가 불가피하잖아요. 그쵸. 한국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갭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설적으로 갭 네. 투자는
전세 가격이 쌀 때 해야 돼요. 전세 가격이 낮으면 이제 사람들은 갭 투자하기 좀 여건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전세 가격이 그동안 계속 떨어져서 낮다고 하면 네. 향후로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할 때는 뭐냐면 참. 지금을 보는 네. 게 아니고 미래를 예,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5억인데 네. 이게 과거에 10억짜리가 5억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다 무리하게 어쨌든 갭 투자를 해놨어요. 그럼 이게 전세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오를 가능성이 더 그럼 크죠. 나한테 계속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네. 사실은 다른 투자가 또 가능한 거예요. 어. 근데 그냥 전세 가격이 제일 비쌀 때 샀다. 근데 만약에 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파산인 거예요. 그게 전세 런이라고 네. 제가 표현한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네. 전세 매매 비율이 가장 높을 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가장 비쌀 때. 가장 비쌀 때. 제일 위험할 때요. 네, 발상의 전환을 좀 여기서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투자나 내 집 마련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네. 스톡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플로우로 보는 겁니다. 지금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엔 어떻게 되지? 근데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네. 힘드니까 해봐야죠. 네. 쉬우면 뭐 다 돈 벌죠. 지금보다도 나중에 어떻게 나중을 될까? 바라보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오히려 전세 가격이 낮을 때 네. 갭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아까 리스크가 손실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라고 해주셨잖아요. 그 리스크를 줄이려면 사실 뭐 공부도 해야 되고 계속 발로 뛰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까? 요 조언을 좀 마지막으로 주신다면요. 불확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보시고 네. 고민하시고 뭐 이렇게 저희 아파트도 많이 보시고 네. 그러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많이 보시는 건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찾는 노력을 하세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중요한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걸 아는 게 중요하다.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아는 게 마치 좋은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근데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부작용이 뭐냐면 결정을 못 해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맞아요. 것 같고. 네. 공부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깔때기처럼 줄이는 방법으로 중요한 걸 찾아서 네. 그걸 찾은 다음에 행동을 연결하셨으면 좋겠다.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시장을 분석하고 해봤더니 네. 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나중에 있겠지만 거래량의 추세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네. 그렇게 되면 그것만 이제 계속 더 관심 있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의 수준과 집값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회복할 때 딱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는 중요한 걸 아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특히 투자에서는. 네, 투자에서는. 저희가 뭐 수능 보는 거 아니잖아요. 투자는 시험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좀 오늘 그동안 생각하고 계셨던 어떤 투자의 방향성이나 기본 철학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아파트에서 또 이광수 위원님을 모셨는데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네. 내 집 마련하시거나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이제 많이 고민하실 텐데 잘 한번 상황을 보세요. 지금은 불확실성이 되게 큰 시장입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분 중에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물어봐죠. 주식은 언제 사요? 네. 근데 그분의 답이 명언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쉽게 돈 벌 때 사. 쉽게 돈 벌 때. 네. 그냥 다 오를 때. 아, 근데 저희는요 막 빠지고 막 힘들 때 막 애써서 막 하려고 해요. 그런 시기가 와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동산 가격이 막 빠지고 다 빠졌을 때 누군가 사도 아무거나 사도 오를 때가 와요. 네. 여러분 무조건 와요. 이건 믿음을 가지세요. 집이 자산시장은 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게 막 그러지 마시라고요. 힘든 시장이 있어요. 지금이 힘든 시장이에요.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왜 이 시장에서 갑자기 네. 여러분들 막 대출 일으키고 거기다가 막 또 고정금리로 대출 받아서 집 막 연끌해서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운 시장이 옵니다. 그 시장을 기다릴 수 있는 용기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너무 심리에 좌우되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 아파트 구독자분들은 좀 용기를 가지시고 네. 그것도 전 용기라고 봐요. 기다릴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동생이 네. 이런 톡을 남겼더라고요. 너무 힘든 날에는 운동을 하지 말고 잠을 자는 게 보약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불확실하고 힘든데 막 운동하려고 뛰는 것보다는 맞아요. 잠자면서 좀 쉬면서 맞아요. 그건 하고.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 네, 막 체력을 슬플 키우는 게. 때도 네. 막 애써 잊으려고 하지 그러니까요. 마시고 그냥 울어 네.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울고. 한번 울어 네. 그냥 집에서. 그러면 마음이 네, 더 좋아져요. 왜 애써서 네. 막 하면 더 괴롭잖아요. 그럼 또 부작용이 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오늘 이광수 위원님께서 여러 조언해 주셨는데요. 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 다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이광수 위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경제와 스팟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